챕터 1.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평가의 중요성은 우리의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나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기에 때로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평가와 나의 정체성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타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곤 합니다. 사회적 압박,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평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비난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시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인은 사실 나의 일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확립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쇼펜하우어의 명예욕과 자긍심. 1. 명예욕의 정의와 그 영향. 명예욕이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명예욕이 결국 고통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긍심과 허영심의 차이. 자긍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되는 반면 허영심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욕구에서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이 진정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허영심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긍심은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명예욕이 가져오는 고통. 명예욕은 사람들을 질투와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결국 자아를 왜곡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예욕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5.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입니다. 6. 행복을 찾기 위한 내면의 탐구.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나 명예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7.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 쇼펜하우어의 명예욕과 자긍심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깊이 탐구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1.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으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로는 매우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비롯되지만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따라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통을 통한 자기인식. 고통은 우리에게 자기인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욕망과 집착의 본질.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지나치게 집착으로 변할 경우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집착이 결국 불행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조절하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행복의 시작점. 자기인식. 행복은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사회는 종종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행복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고통을 통한 성장.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디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챕터 4.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고통의 감소 혹은 결핍의 지향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그가 제시한 소극적인 행복관을 반영하는데
행복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며 고통이 없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이 사실은 덜 불행하게 산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행복과 고통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통은 상실 후에야 그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의 지속과 강도가 쾌락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소극적인 행복관의 의미는 우리가 행복을 쾌락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며 결국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고 순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 도서로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을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은 그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현재의 가치와 삶의 의지.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욕망과 번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 자체를 없애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우리는 현재, 즉 오늘이라는 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현재의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반면 동물은 오직 현재만을 살기에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의 가치를 알아채고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재만을 살 경우 경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균형을 유지하며 현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직시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사랑, 정의, 자유, 평등, 건강, 지혜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치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역경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현재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현재를 제대로 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챕터 6. 현재에 집중하라. 1.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즐기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인생의 고통과 갈등을 직시하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거와 미래의 비중 조절.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치는 것은 매우 큰 손실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그것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쇼펜하우어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4. 타인에 의존하지 않기.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에 얽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 현재를 즐기는 방법.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매일매일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혹은 친구와의 대화 등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 등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